자, 이렇게 이제 복잡한 상태에서 윤 대통령이 양쪽을 딱 저울에 다른 거예요. 야, 너희 대만 가지고 자꾸 불장난하면 그 대만은 침공하게 되면 그거 동북아 전체로 번지는 게임이야. 그 세계적인 문제야. 이 말했다고 GX 난리 블루스를 추는 거 아니에요? 호떡집에 불나서. 그러니까 우리 국민이 이제 저런 사정을 잘 몰랐다가 이제 윤 대통령이 러시아와 중국을 딱 저울에 올린 거예요. 전 잘했다고 봅니다. 이미 전 세계가 어목한 그런 상태로 진입하고 있는데 우리는 평화스럽게 살아요. 우리는 중국과도 잘 지내요. 우리는 러시아와도 잘 지내요. 이게 뭐 머리에 꽃 꼽은 거지. 국민을 그런 그 무기력한 그리고 위험한 환상 속에 빠뜨리잖아요. 종북 간첩스러운 자들은. 윤 대통령은 진실을 다 까발려서 국민한테 알려준 거죠. 잘했다고 봅니다. 대한민국 사람들 독해요. 똑똑하고 야무져요. 그래서 이렇게 진실을 알면 그다음 판단을 한다고. 자, 이런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가면 이제 미국이 여기에 화답을 하게 돼 있다고요. 지금 윤 대통령 발언은 미국과 조율을 끝내고 하고 있는 발언일 겁니다. 이번에 이제 국빈 방문. 그래서 국빈 방문 때 한미 사이에 굉장히 엄청난 게 많이 퉁이 쳐지면서 한미 동맹이 70주년을 이제 거치면서 완전히 차원이 다른 데로 날아올라가는 거예요. 그걸 계산하고 미리 준비해서 미리 로이터 통신에 한 자락 깐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 출사표라고 부른 거죠. 이 존 힐 국방부 우주미사일 방어 담당 부차관, 이거 센 자리죠. 부차관부. 여기서 이 사람이 엊그저께 하원에서 청문회 했었는데 거기서 이런 말을 했어요. 북한이 핵을 사용한다면 핵 보복 등 전략 억제가 작동합니다. 진심입니다. 이 전략 억제는 뭐냐면 대량 핵 보복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핵 보복은 전술핵 보복도 핵 보복이잖아요. 전략 억제라 그러면 이제 전술핵이 아니에요. 잠수함에서 쏘는 트라이던트. 그 다음에 B-52가 보내는 2000km 날아가는 AGM-86인가? AGM-86 그 핵 순항 미사일. 그 다음에 미 본토에서 지금 한 열흘 전쯤에 미니트맨 또 실험했었죠. 미 본토에서 날리는, 그러니까 사일로에서 날리는 핵미사일. 저게 지금 무슨 소리냐면요. 북이 핵을 사용하면 전술핵 차원이 아니야. 전술핵은 당연히 B-61, 12 그 비행기에서 떨어뜨리는 건 당연히 하고 strategic deterrence. 트라이던트에서 쏘든지 B-52로 장거리 핵폭격해버리든지 미니트맨으로 가는 거야. 북은 완전히 평양은 200만 명의 무덤이 되는 거야. 지금 저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진심입니다. 미 국회에서 담당자가. 저러니까 중국이 약이 올라서 팔짝팔짝 뛰는 거지. 그냥 북한을 핵무장시켜가지고 슬슬 협박하게 되면 한국 사람들 다 바보가 돼서 경제는 중국이랑 해서 잘 가고요. 안보는 그냥 우리가 얌전하고 평화스러운 인질로 살면 돼요. 그러면 인생이 참으로 행복합니다. 이러라고 지금 문재인이가 우리 꼬셨고 이재명이가 꼬시고 있는 거 아니에요. 또 종북, 종중 간첩들이 우리 꼬시고 있는 거 아니에요. 경제는 중국이랑 하면 잘 갈 수 있고 안보는 북한의 핵인질로 살면은 인생이 편안하다. 그거를 윤석열 대통령이 확 뒤집은 거지. 그러니까 저런 얘기를 저게 그냥 혼자서 무슨 세미나장에서 한 얘기도 아니에요. 국회에서, 의회에서, 하원 그 군사 쪽의 그 청문회에서 존 힐이 이제 2024년 국방예산 설명하고 있거든요, 지금. 의회에서. 자기 맡은 파트. 그거 하면서 그 얘기를 했다고요. 그거 하면서 북한이 핵을 사용한다면 B-61, 12 전투기가 투하시키는 전술핵뿐만이 아니고요. 전략 억지.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트라이던트, B-52가 날려보내 2,000km 날아가는 순항미사일, 그 다음에 미 본토에서 띄우는 사일로에서 띄우는 미니트맨, 이런 급의 무기를 때린다. 미니트맨 같은 경우 그 뭐 하나 때리면 탄두가 한 10개 이상, 10개 안팎으로 갈라져서 나가죠. 트라이던트도 그렇게 그 MRI인가 그 여러 개 갈라져서 나갈 거예요. 그냥 쓸어버리겠다는 소리예요. 너희 핵 가지고 뭐 사용한다 이런 소리 너희 나오기만 하면 쓸어버릴 거야. 이거를 미 의회에서 담당자가 공식적으로 발언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쟤들은 뭐 엄청 방방 뜨죠. 지금 야당 쪽은 뭐예요? 아마추어 윤석열이가 국민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그럼 뭐예요? 저건 경제는 중국과 풀었으면 잘 풀 수 있고요. 네, 평화는 우리가 북의 핵 인질로서 얌전하게 토끼처럼 착하게 살면 평화가 보장될 수 있었는데 윤석열이가 잘났다고 설치면서 온 국민을 전쟁 속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이 소리 아니야. 근데 정말 웃기는 건 뭐냐면 펠로시 안 만났다고 감히 미국 3인자를 생까는 아마추어는 또 어딨나 라고 댕댕거리고 누군가. 언론이랑 민주당도 댕댕거리지 않았나? MBC 특히? 이거 MBC인데 지금. 그 다음에 또 저기 바이든 만나고 나올 때 저기 그 박진 외무장관과 뭐라고 한 거를 뭐라고 잘 들리지도 않는 거를 가지고 감히 윤석열이가 바이든과 미국 의회에 대해 험담을 했습니다. 미국 아저씨들 윤석열이 얘 나쁜 애예요. 얘 나쁜 애입니다. 이렇게 미국 앞에서 친미 사대주의의 1번 타수로서 완전히 스트립쇼를 벌렸던 게 누구야? MBC랑 야당 아니요. 근데 이제 와서는 왜 미국과 손잡고서 중국과 러시아에 각을 세워가지고 온 국민을 전쟁으로 몰아넣고 있습니까? 아니 펠로시를 안 만난 거가 얼마나 신중한 거였는데 이 자들 좀 돌았다니까요. 그냥 그때 말이 달라. 그때 윤석열만 공격할 수 있으면. 근데 윤석열의 지금 스탠스는 백모 스탠스랑 같고요. 윤 대통령 스탠스가 제 스탠스랑 같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한미 관계와 서방과의 관계, 우리가 서방인데 해서 중러를 한솥밥에 넣고 한솥에 집어넣고서 동시 패션으로 제압순치해야 된다. 이 컨셉인데 이 컨셉을 같이 갈 수 있어서 참 좋다. 미국도 정신 차렸고 유럽도 점점 정신 차리고 있다. 지금 그걸로 가야 되는 상황인데 그걸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제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가야 이렇게 사중생입니다. 필사의 각오를 가져야 전쟁을 피해요. 오히려. 쟤들 지금 뭐 이렇게 방방 뛰어도 소용없죠. 네. 예를 들어서 이재명이가 그러지 않았나? 젤렌스키에 대해서 저기 대통령 선거 때 코미디언 배우 출신으로 준비되지 않은 아마추어가 대통령이 되니까 전쟁을 자초한 거 아닙니까? 그랬다가 쑥 들어갔죠. 이재명은 잘 모르겠는데 아마 모를 거예요. 저 공부를 별로 안 해서. 젤렌스키는 굉장히 탁월한 리더십이 있죠. 탁월한 리더십이죠. 그래서 국민을 단결을 시켰고 러시아를 골병 박살내는 중이죠. 근데 이제 그게 러시아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네오콘의 파산 이후 또 트럼프의 약간 고립주의적 성향 이후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 삼축 글로벌리즘의 작동 방식이거든요. 조지 프리드만은 이걸 새로운 작동 방식, 뉴 퍼스펙티브라고 부르잖아요. 완전히. 이게 뭐냐면 글로벌리즘 3.0이죠. 그 모델이죠. 글로벌리즘 3.0의 군사지정학 모델이에요. 이게 뭐냐면 미국 리더십 제공하고 무기랑 감시정찰 정보자산, 그 다음에 세계 시장에서 같이 일사불란하게 지금 그 서방 기업이요. 러시아에 투자한 서방 기업이 러시아에서 발 빼면서 손실 처리한 금액이 올해 초 기준으로 1조 달러입니다. 올해 초 기준으로. 그러니까 일사불란한 거예요. 세계 시장의 움직임이. 그러면서 젤렌스키가 이끄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현지 자유공화 세력이 분투를 하잖아요.
이 셋이 딱 결합해 놓으니까 이건 무적이다 이거지. 이 방식이면 중러를 동시 패션으로 제압할 수 있다. 그래서 저쪽 그 유럽 쪽에서는 젯벨트죠. 네. 그러니까 노르웨이, 핀란드, 발틱 3국, 폴란드, 우크라이나, 그 다음에 그 뒷단에 체코슬로바키아, 요새 또 독일까지 붙었죠. 독일. 그 다음에는 저기 루마니아. 그리고 나서는 건너뛰면은 앞으로 나라가 바뀔 겁니다. 이제 예, 저기 그 조지아 바뀔 거예요. 또 앞으로 아르메니아도 바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고 아제르바이잔은 지금 서방과 서방과 중국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그렇게 셋이 그러니까 카스피해의 서쪽에 그 세 나라가 그렇게 바뀌고 나면은 카스피해를 딱 건너서 오탄이 바뀌어요. 오탄이.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스탄. 그럼 젯벨트가 완성되는 거죠. 근데 그 코어는 결국 누구냐면 폴란드와 우크라이나죠. 지금 코어가. 그리고 그 코어에 한국이 직접적으로 관계돼 있죠. 또 U벨트는 뭐냐? 중국 완전히 포위하는 건데 저기 코어는 어디냐면 한미일 삼각체제입니다. 그러면 대만이 굳세져요. 그러면서 오스트레일리아가 밑에서 좀 룰루랄라지만 딱 힘을 받쳐주고 요새 필리핀이 아주 잘 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말레이시아랑 인도, 방글라데시까지 딱 붙인다고요. 그리고 인도네시아가 배반을 못한다고. 그리고 베트남이 이쪽으로 끌려 들어온다고요. 한국 손잡고. 베트남은 미국과 싸운 관계가 있기 때문에 미국 치부책이 길어요. 그래서 그 역사가 오래 가요. 그래서 직접 못 끼어들고 한국과 손을 잡고 같이 움직인다. 그러면 저렇게 되면 뭐 얼마든지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예. 당연하죠. 자, 여기서 이제 좀 더 좀 더 기본적인 사정을 말씀드리면요. 너희가 급성장해서 날뛰어온 것들은 환경 때문이다. 그런데 환경은 완전히 바뀌었다. 그때 너희라는 건 너희 종북, 종중, 친북, 친중, 간첩스러운 자들. 이른바 진보라는 자들. 썩은 진보. 이게 이제 두 가지인데요, 환경이. 기본적으로 하나는 미중미롤이고 다른 하나는 4대 말살입니다. 미중미롤은 우리 입장에서는 한중미롤을 뜻해요. 그렇죠. 미국과 중국이 사랑에 빠졌으면 한국과 중국도 사랑에 빠지게 되고 한국과 중국이 사랑에 빠지면 중국의 나와바리인 북한과도 잘 지내야지. 친북이 되는 거예요.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빨갱이가 있남요? 저런 풍조가 이제 지배적이 되는 거예요. 한국에는 실존적 뿌리, 우리는 뭐냐면 반공 자유공화주의란 말이에요. 그거를 부정해야 돼요. 그래야 살아갈 수가 있어요. 제가 인생에 그랬잖아요. 제가 나 막스레니즘 이제 안 가. 피바다 혁명 아니야. 그 수배중일 때 87년 6.29 딱 보고 나서 결정했거든요. 여기서 스톱이야. 그때부터 공격을 받기 시작했는데 그때 공격받은 거야. 노선이 다르니까 뭐 같이 이제 그 데모하던 친구들한테 공격받는 거 당연한데. 90년에 소련 동구권이 망했는데 그냥 여전히 계속해서 그냥 급진적인 성향을 갖고 계속 대한민국에 시비를 거는 그런 방식이 되더라고. 그럼 저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실존적 뿌리가 부정당한 거거든. 그럼 90년부터 30년 동안 한국인은 정신을 포기하게 되죠. 정신을 가지면 대사랑 안 맞아. 그러니까 굉장히 거칠고 고독하게 살게 돼요. 30년 동안 정신을 포기하고 중국을 이용한 물질 번영을 택하는 거죠. 그랬던 거예요, 우리가 30년 동안을. 그런데 이제는 미중 밀월이 아니라 미중 대결, 차이나 디커플링 시대잖아. 이제는 미중 대결, 차이나 디커플링이에요. 그리고 디커플링의 선도주자가 우리 아니에요. 우리는 벌써 디커플링을 박근혜 대통령 때 사드의 한한령 때부터 디커플링이 진행되어 온 나라잖아요. 이미. 그래서 쟤들은 미중 밀월이라는 조건에 기생하고 있는 애들이에요. 쟤들은 미중 밀월이라는 조건에 기생하고 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이게 미중 대결, 차이나 디커플링으로 딱 들어간 순간 쟤들은 입지가 안 나와, 입지가. 그 다음에 쟤들은 또 뭐에 기생을 하고 있냐면 4대 말살에 기생을 해. 4대 말살이 들어오면요. 4대 말살이라는 건 이건 남녀 성구분 말살, 역사 왜곡, 역사 말살, 진실 존중 말살, 가치평가 말살. 이 4대 말살 풍조가 딱 퍼지면요. 자유공화주의가 병에 걸려버려요. 자유공화주의가 병에 걸려버려요. 힘을 못 써. 그러니까 이 4대 말살을 미국과 유럽의 슈퍼 엘리트들이 띄웠잖아. 좌파랑 결합해서 해체주의를 띄웠다고요. 슈퍼 엘리트들이 띄웠어요. 좌파는 원래 저걸로 밥 벌어먹고 살려고 계속 저걸로 이제 그 칼을 갈았고, 좌파, 그 슈퍼 엘리트들이 이 칼 좋네요. 아름다운 칼이네요. 이러면서 슈퍼 엘리트들이 띄워준 거예요. 그래서 ESG까지 간 거야. 이제 그 바이든이 또 ESG 보호한답시고 그저께 법안 ESG를 거부할 수 있는, 기업이 거부할 수 있는 법안을 바이든이 거부권 행사해 버렸죠. 그러니까 ESG 보호한답시고. 그런데 저기 블랙락인가? 그 저기 세계 최대의 펀드 매니저 회사 레리 핑크는 ESG 월가의 황제인데 ESG 시대 끝났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ESG라는 건 환경, 그 다음에 S가 그게 소셜 리스폰시빌리티라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남녀 성구분 말살, 역사 말살, 진실 존중 말살, 가치평가 말살 이런 것들이에요. 그 좌파 해체주의를 기업이 수용해 주는 것, 그걸 S라고 불러요. 기업의 사회적 책임. 그 다음에 G는 뭐냐면 기업의 경영진, 이 사회에 뭐 노조나 시민단체 넣어서 널널하게 만들어라, 그거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ESG 때문에 애 좀 먹었죠. 예.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서방에서는 해체주의 좌파가 반전체주의 성향이 강합니다. 2017년에 북한에 대한 포괄적인 그 제재안이 내려주게 된 거를 뒷받침한 게 그 이름은 까먹었는데 유엔 그 북한 인권 보고서란 말이에요. 그거를 쓴 양반이 호주 대법관 출신인데 그 양반 굉장히 그 아주 일편단심 동성애자예요. 그러니까 서방의 해체주의 좌파는 반전체주의 성향이 강해요. 그런데 한국에서는요, 페미가 친북 친중 비난하는 거 본 적 있어요? 젠더 평등 주장하는 사람들이 북한의 동성애자 학살 비난하는 거 본 적 있어요? 한국에서는 해체주의 좌파 풍조가 종중 종북의 신현 노릇을 하고 있다고요. 신현 노릇하라고 통진당은 색깔도 보라색 딱 하잖아. 보라색이 그게 원래 그 젠더 뭐 동성애 이런 쪽에서 많이 쓰는 색깔이었거든요. 통진당이 왜 보라색 했을까? 빨간색이 아니라. 저는 그거 재밌게 생각해요. 자, 이제는 시간이 갈수록 그런데 반중반러 자유공화 흐름이 거세지고 있죠. 그래서 폴란드, 우크라이나, 핀란드, 덴마크, 스웨덴, 이탈리아, 심지어 독일까지도 이제 저쪽으로 이제 들어오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남지. 미국은 어떻게 될까? 저는 이게 참 재밌어요. 이런 일이 진짜 벌어질까? 저는 벌어질 수 있다고 보는데 가능성이 있어요. 위대한 변증법적 융합이라고 뭐 말할 수 있겠죠. 지금 미국은요, 도덕적 보수주의가 고립주의 성향을 갖고 있어요. 원래 그래요. 미국의 고립주의가 도덕적 보수주의 성향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을 많이 깊게 가진 사람들이 주도해서 만든 국가고, 농촌서부터 중소도시, 대도시 이게 갖춰져 있고, 그 다음에 대서양을 끼고 유럽과 떨어져 있고, 태평양을 끼고 아시아랑 떨어져 있고, 우리끼리 신앙심 깊고 올바른 도덕적으로 강력한 그런 사회를 만들어서 살면 되고 바깥 세상은 신경 쓸 거 없다. 이런 게 도덕적 보수주의예요. 뭐 대표적인 이제 이런 까먹었는데 100여 년 전에 그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 민주당 쪽에서 저거 표방하고 나왔죠. 그래서 저거는 보면은 한 100년 전부터 주로 농촌 기반, 그다음에 백인, 그다음에 노동자 아니면은 농민, 백인, 농민, 노동자 이 표밭이에요.
트럼프 표밭이죠. 러스트벨트. 그래서 도덕적 보수주의와 고립주의가 그 표밭이 엮여 있어요. 반면에 민주당은요, 소수민족 플러스 해체주의 좌파랑 엮여 있다고요. 그런데 글로벌리즘 3.0은 이거는 사실은 민주당에도 속하지도 않고 저 도덕적 보수주의랑 결합되어 있는 고립주의 성향, 트럼피즘에 속하지도 않아요. 이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IMT예요. 그러니까 인텔 커뮤니티, 정보계통, 군부, 그 다음에 외교관 이런 쪽에서의 브레인들의 흐름이에요. 이거는. 글로벌리즘 3.0은. 근데 이게 일단 민주당 쪽이랑에서 먼저 민주당 정권에서 먼저 이제 모습을 드러냈잖아요.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그러나 민주당의 해체주의 좌파와 이게 결합되어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거꾸로 볼 수 있는 거지. 도덕적 보수주의와 글로벌리즘 3.0이 결합할 수 있을까? 결합할 수 있어요. 왜냐? 글로벌리즘 3.0의 핵심이 세 가지 요소 중에 하나가 있잖아요. 가치 지향성, 현지 자유공화 세력, 규칙 기반 국제 질서, like-minded countries, 비슷한 사고방식을 가진 국가, value sharing alliance,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 그런 용어를 쓸지 모르고 제가 먼저 쓴 용어들이 많아요. 지금 여기 차이나 디커플링도 백모가 제일 먼저 썼잖아요. 미국이 쓰기 전에. 차이나 디스인게이지먼트, 차이나 디커플링 중에 차이나 디커플링으로 갑시다. 그 얘기를 제가 미국서 그 얘기 나오기 전에 먼저 했잖아요. 그러니까 가치 공유 동맹 이런 그 가치 제가 보스라고 했었죠. Value Oriented Sovereign State, 가치지향적 주권국가. 그래서 도덕적 보수주의와 글로벌리즘 3.0, 도덕적 보수주의의 안에 자유공화주의가 들어있다고요. 또 글로벌리즘 3.0 안에 자유공화주의가 들어있다고요. 그럼 도덕적 보수주의와 글로벌리즘이 결합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다고요. 민주당은 이미 결합돼 있다고. 민주당 안에서 그래서 이제 그 좌파 해체주의 많이 속가질 거예요. 사실 공화당도 결합돼 있어요. 그 우크라를 보면 알아요. 공화당의 미 하원의 공화당 의원의 숫자가 200 수십 명 되는데 그중에 도덕적 보수주의에 바탕한 고립주의 성향의 사람들은 50명 정도밖에 안 돼요. 트럼피스트들은. 나머지 한 170, 80명은 전부 도덕적 보수주의와 글로벌리즘 3.0의 결합이라고요. 그래서 저는 공화당도 글로벌리즘 3.0을 도덕적 보수주의랑 결합하는 방향으로 나갈 거고 민주당도 글로벌리즘 3.0에서 도덕적 보수주의 방향으로 나갈 거다. 좌파 해체주의가 아니라. 그래서 굉장히 비슷한 그런 형태가 될 거다 이게. 그래서 그런 일이 발생하기 시작하면 미국이 이제 그 경지로 들어갈 거냐 안 갈 거냐 저는 앞으로 한 8년, 4년에서 8년 정도 내다봐야 된다고 보는데 아주 재밌는 실험이죠. 만약에 저게 된다면 미국은 굉장히 위대한 나라로 한 번 더 격상될 겁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